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죠?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번 장에서 만들어 봐야 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과 그리고 이런 GUI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을 만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발전해 왔던 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그리고 SQLite가 어떤 거냐, 그리고 파일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발전해온 과정, 그래서 계층형, 망형, 관계형, 객체지향형, 객체관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관계형 DBMS고, 관계형 DBMS의 종류들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SQL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세 번째인데요.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용어들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물론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거는 어떤 거다, 저거는 어떤 거다 등등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리는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대부분의 DBMS, 즉 RDBMS에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좀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건물을 짓던 제품을 만들든 간에 우리는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하듯이 데이터베이스도 우리가 구축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을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는 뜻은요, 현실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하철에서 몇 번 역에서 내리고 어디 출구로 빠져나가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들을 어디서 수집하고 어디다가 저장할 것인가를 모델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링 도구가 따로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SQLite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고요.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모델링 해주는 언어들이,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뭐죠? 뭐라고 하죠? 클래스들을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클래스들을 또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UML이라는 그러한 스타 UML이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클래스 간의 관계들을 정의를 할 때 우리가 그러한 도구를 사용을 하듯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도구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MySQL이나 오라클에서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SQLite 같은 경우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쿼리 부분만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모델링은 솔직히 말해서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야 모델링을 할 거 아닙니까?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고, 그죠? 그래, 그런 것들, 이러한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중에서도 선임 엔지니어들, 즉 책임 엔지니어들이 담당을 합니다, 통상.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저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이거는 제약 조건을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주죠. 밑에 사원들이나 직원들한테.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 설계도, 모델링 한 거를 보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 모델링을 한 걸 이제 DB를 만들고 테이블을 설계를 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컬럼을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받을 저장을 할 도구 자체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DBMS에 어떻게 옮겨 놓을지 결정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시게 되면
어떻게 옮겨 놓을지 하는 건 DBMS 회사가 크다면 그냥 이런 것들은 모델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원급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요. 회사가 작다면 이 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도 참석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력도 쌓고 경험도 쌓는 방법이니까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회의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사원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임들이 아마 다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아 저게 모델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코드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는 회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회원이 많으니까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렇다면 이 회원을 어떻게 DBMS에다가 넣을 것은 저장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원인 사람의 몸을 컴퓨터에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물리적인 부분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회원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 혹은 속성을 추출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DBMS에다가 열 컬럼으로 만드는 겁니다. 추출해서 그 특성을 DBMS에 데이터로 넣어야 할 것이다. 맞죠? 예. 이 사람이 나이가 어떻고, 아이디는 뭐며, 비밀번호는 뭐고, 또 회원 이름은 어떻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뭐, 그리고 기타 취미, 출생 연도, 뭐, 생일, 뭐, 또 뭐 있습니까? 요즘에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줘야, 주소도 들어가야 되겠죠. 택배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죠?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넣어주면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자신의 데이터가 입력하는 대로 그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아,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특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추출해서 그 특성을 DBMS로 넣어야 하는 것인데, 즉 회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정보 중에서 대표적인 이름, 뭐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DBMS에 저장을 해야 할 거죠. 그죠? 이런 정보를 그냥 단편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돼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표 형태, 2차원 형태죠. 표 형태를 틀에 맞추어서 넣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죠. 이 그림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큰 가장 넓은 틀은 DBMS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DBMS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SQLite를 쓸 거니까요. 이걸 SQLite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 안에 큰 테두리 안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원이다. 그러면 유저예요. 그죠? 유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떠한 A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구매한 내역들에 대한 뭐 구매 테이블들이나 뭐 돈 관련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또 정의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서 여러 개가 또 이제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DBMS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HR 하면 이건 인사 관련된 DBMS였고요. 그리고 뭐 생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HR 그리고 우리 전산실 같은 경우는 뭐였더라? 아무튼 이러한 형태로 스키마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면 이렇게 크게 덩어리로 이렇게 HR 이렇게 인사, 생산, 뭐 회계, 뭐 영업, 뭐 그리고 자재, 그리고 뭐 시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DBMS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테이블은 수없이 많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수없이 많을 수 1, 한 개부터
0개부터 n개까지 있을 수 있고 제한은 없어요. 필요하다면 용량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테이블은 하나의 DB에 데이터베이스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틀 아시겠죠? DBMS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서 따로 이제 나누잖아요. 나누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여러 개의 테이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테이블 안에 지금 이거는 네이버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름을 명칭을 했네요. 이렇게 원통형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 안에는 테이블이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unlimited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이제 뜯고 들어가면 이게 회원 테이블, 유저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게 이제 헤더예요. 헤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헤더. 그죠? 이게 이제 열 이름이 돼요. 컬럼이라고도 하죠. 한국말로는 이제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컬럼을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하고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어로 우리가 만들어요. 테이블을. 그리고 나서 갈로 열고 거기다가 열 이름을 주고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주면 이제 이러한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것만 딸랑 나타나고 맙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한 개도 없다라고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인서트 인투라는 그러한 쿼리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존 반 그리고 골뱅이 네이버닷컴 1990년 이걸 인서트 인투로 우리가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하나의 행은 우리가 다른 말로 로우라고도 하고요. 레코드라고도 하고요. 예,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레코드. 그리고 이거는 열 이름이라고도 하고 속성이라고도 하고 컬럼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어떤 책에서는 컬럼이라고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속성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속성을 또 다른 말로 영어로는 또 어트리뷰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로우 이게 이제 한 명에 대한 정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명에 대한 정보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싶다,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테이블 만들 때 이렇게 더 추가할 수 있죠. 뭐 여기에다가 휴대폰이라든지 주소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받아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쏴주면 DB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4개의 로우, 4개의 레코드, 4개의 행이 이제 데이터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에 또 뭐 어떤 테이블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테이블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저장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DBMS가 제일 크고요. 거기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한 개만 존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또 세부적으로 뜯고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러한 테이블 그리고 뭐 제약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일일이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가지 테이블과 제약 조건, 뭐 인덱스, 프로시저 뭐 등등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내가 네이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열 때는 SQLite에서는 .open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테이블을 우리가 create 테이블 해서 user tbl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insert into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DBMS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테이블 이런 식 형태로 나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찾아 들어가실 때 이 테이블이 어디에 있더라 어디 데이터베이스에 있더라 찾아보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구분을 잘 지어 놓으셔야 되겠죠. 이름을 명명을 잘 시켜야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기에 있고 저거는 저기에 있고 이제 그렇게 바로 이제 모델링 할 때 나오는 이제 그러한 뭐죠?
모델링 그 스케치에는 모델링 그 했던 내용만 보면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쉽게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계도 없으면 뭐 붕어빵도 못 만들고 제품도 못 만드는 것처럼 동일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 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용어들 리스트에서 데이터, 이거는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로우예요. 로우, 행, 레코드. 아시겠죠? 그래서 존, 이름이, 아이디였어요. 그리고 리, 이거는 뭐 리로 했네요. 원래 존하고 파란닷컴 이렇게 되고 1980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름 아이디, 이거는 이메일, 이거는 뭡니까? 연도, 태어난 연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정보. 아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로 데이터라고 흔히 칭을 합니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죠.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SQL문으로 이제 막 이렇게 서칭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쿼리를 쳐가지고 존이 아닌 것들만 출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또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 문을 통해서. 또 필요 없으면 딜리트 문으로 삭제를 해도 되고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DML, DCL, DDL로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이제 SQL도 나누는데요. 그런 것들 DDL 이거는 DML입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조회할 때 그리고 업데이트할 때, 수정할 때, 그리고 삭제할 때 등등 이런 것들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분류를 따로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DB에서는 아시겠죠?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고요. 그리고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테이블을 정의하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DD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그러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여기에 적어 드릴 테니까 이거 시험에도 잘 나와요. DDL, DCL, 그리고 DML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서칭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두신다면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에 뭐 인서트도 들어가 있고 리보크라는 것도 있고 뭐 또 뭐 있습니까? 데이터 데퍼니션이니까 이거는 뭐 크리에이트라는 것도 있고 뭐 딜리트 또 뭡니까? 드랍이라는 것도 있고 많아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정리 한번 해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 데이터라고 칭을 하고요. 이어서 테이블. 테이블은 회원 데이터가 표 형태로 이제 아까 보셨죠? 앞에서 본 것처럼 표 형태로 2차원 형태로 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테이블이죠. 지금은 네이버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려고 회원 정보를 보관할 회원 테이블 앞에서 만들었죠. 그죠? 예. 그리고 DB, 즉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 저장되는 저장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통 모양으로 표식을 하고요. 네이버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A 데이터베이스, B 데이터베이스 앞에 그림 상기시키시면 세 개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각 데이터베이스는 고유한 이름이 있어야 한다. 똑같으면 안 돼요, 이름이. 그러면 모호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또는 생성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네이버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생성을 해서 실습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DBMS. 이거는 이제 SQLite죠. 그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라고 앞선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죠? SQLite가 SQLite, MySQL, Oracle, 뭐 MariaDB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DBMS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DBMS,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건지 여러분들이 어떤 게 넓고 어떤 게 좁은 건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대소관계를. 알겠죠? 이게 제일 크죠. DBMS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고요. 테이블은 데이터로 구성이 되죠. 예,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구성하는 인자들을 보면 컬럼 또는 필드, 속은 속성, 어트리뷰트라고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컬럼, 각 테이블은 한 개 이상의 열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뭐 한 개 이상, 한 개로 만들어진 테이블은 없어요. 거의 현업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조차도 한 개 이상, 한 개로 만드는 테이블은 뭐 하려고 합니까? 필요도 없는데. 그죠? 예.
회원 테이블은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아이디하고 회원 이름, 이메일, 출생 연도 해서 4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열 이름, 이거는 강렬을 구분하는 이름이다. 이것도 역시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 이름은 각 테이블 안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중복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열을 추출해야 될지 엔진이 몰라요. DB 엔진이. 쿼리를 그렇게 치면 지리어라고 하죠. SQL문을. 지리를 그래 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야, 똑같은 게 2개 있는데 어떤 거 꺼내줄고? 이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데이터 형식. 이건 뭐냐면 열의 데이터 형식으로 테이블을 생성할 때 파이썬은 우리가 따로 뭐 캐릭터라든지 인트라든지 플로트라든지 뭐 그리고 스트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타입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없었잖아요. 딱 앞에다가 적어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리턴이 이제 리스트가 리턴이 된다, 뭐 튜플로 리턴이 된다, 뭐 이렇게 배우긴 배웠어요. 그죠? 인트형으로 리턴이 된다, 뭐 이렇게 배우긴 배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데이터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테이블 생성을 할 때 열 이름과 함께 뭐 캐릭터면 캐릭터 아니면 인트면 인트 이렇게 우리가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에 회원 이름은 회원 이름 열은 당연히 숫자 형식이 아닌 문자 형식이 되어야 되겠죠. 왜? 회원 이름이잖아요. 그죠? 문자 열이 되든 문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혹은 박 캐릭터 형태로 우리가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출생 연도는 당연히 1980이 있었잖아요. 요렇게. 이건 숫자다, 그죠? 숫자니까 이거는 이제 숫자로 특히 정수 형태로 지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1980.2 이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소수점 그리고 점 16해서 그럼 뭐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숫자 형태로 지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출생연도에는 빠른 88 이런 거 안 되죠. 예, 이건 왜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DBMS, 열, 컬럼 또는 필드, 속성, 어트리뷰트 같은 뜻이고요. 열 이름, 이거는 열의 이름, 그죠? 그리고 데이터 형식, 이거는 우리가 캐릭터라든지 인트라든지 뭐 그리고 또 뭐 있는데 뭐 박 캐릭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를 합니다. 데이터 타임이라는 것도 있고 데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용어들 리스트 행, 로우죠. 이건 레코드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실질적인 로우 데이터, 죠. 실질적인 데이터로 존 네이버닷컴 그리고 1990은 하나의 행 데이터이다. 레코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행, 로우, 레코드 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SQL이라고 말을 많이 쓰는데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지리 언어. 이게 무슨 뜻이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쭉 수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테이블에다가 그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테이블을 여러 개 조인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쿼리문을 쫙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해서 이거를 DB 엔진한테 딱 던져요. DB를 구동하는 엔진. DB 엔진한테 쿼리문을 딱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키면 DB 엔진이 이 쿼리문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여기에 있는 수십만의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우리한테 화면에다가 우리가 쿼리 친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서 딱 화면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DB 엔진이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는 뭐 InnoDB 뭐 이렇게 쓰고 뭐 DB 엔진도 각각 이름이 있어요. 이제 SQLite는 무슨 엔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이 구조화된 그러니까 딱
형식을 갖춘 지리어잖아요. 그래서 구조화된 지리어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지리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ructured Query Language를 줄여서 SQL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SQL이라고도 합니다. SQL 아시겠죠? SQL도 SQL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반드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도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DBMS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면 DBMS가 알아듣는 말로 지시를 해야지 내가 야 뭐 나타나 AI처럼 그죠? 야 스피커에다가 대놓고 야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DB 엔진에 맞는 거를 이제 쿼리문으로 날려서 그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그 내용을 추출해서 뿌려준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SQL, SQL은 사용자와 DBMS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와 소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던지면 엔진이 해석해서 추출해서 답변을 해주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뜻이죠. 알겠죠? 자, 일부 용어는 SQL 내용만으로도 채광권으로는 부족하다. 맞아요. 거짓말 아니고요. 예. 그래서 SQLite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DBMS의 기본 개념과 용어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SQL 문법과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요거 용어들 리스트 꼭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책에다가 연필로 혹은 샤프 혹은 볼펜으로 여러분들이 적어가면서 좀 한번 쭉 한번 들으면서 회고를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혹은 요즘에는 스마트 세대니까 뭐 노트패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타자를 치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사료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무심코 한 번만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헷갈려요. 처음 배우시면. 알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와 기본 개념을 익혔다면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을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즉 SQLite에서 구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는 SQLite에만 적용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RDBMS, 관계형 DBMS에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런데 파이썬에는 SQLite가 따로 내장되어 있어요. 알겠죠?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왜? SQLite가 모듈로 존재를 합니다. 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여기서 PC용, 그죠? 단지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문을 연습하려고 PC용 SQLite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어요. sqlite.org라는 .org에 들어가면 거기를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QLite를 설치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DBMS를 SQLite를 설치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DBMS 만들었다. 그러면 SQLite 설치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두 번째로 큰 게 데이터베이스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으면 그 안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이 완료가 됐으면 데이터가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조회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 입력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쿼리문을 쳐서 조회 및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잘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만든 응용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UI 프로그램, GUI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거를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응용 프로그램에서 구축된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저장하고 조회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여기서 파이썬에서 만든 UI 프로그램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얘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응용 어플리케이션 파이썬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 통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DBMS 설치인데요. 이거는 뭐 쉽습니다. 딴 거 없어요. 뭐 여기에서 SQL
org lite.org에서 download.html 여기 들어가면요. SQLite Tools win32-x86 64비트입니다. 그죠? 여기에 1.57MB 밖에 안 되죠. 그죠? 자, 요거를 킬로바이트인가요? 목소리 작아요. 아무튼 요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zip 파일로 내려옵니다. zip 파일로 내려오기 때문에 풀어서 C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SQLite라는 폴더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면 요 세 개의 파일이 나타나거든요. 세 개의 파일이 나타나면 우리는 요거를 나중에 실행을 하면 exe 바로 실행 파일이잖아요. 그러면 검은 창으로 이제 SQLite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습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먼저 SQLite에 접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탐색기에서 우리가 SQLite 3.w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요. 요 창이 나타나요. 요 창이 나타나면 SQLite 버전 3.35.5 2021년 4월 19일 뭐 이렇게 접속했다라는 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help는 .help로 해야 된다. 그리고 connected transient in memory database 뭐 되어 있고요. 그리고 open file name 하면 reopen 되고 뭐 등등이 되고 여기에 커서가 딱 보시면 SQLite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쿼리문을 치거나 아니면 명령어를 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QLite가 이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DBMS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SQL 쿼리문으로. 그죠? 지리어를 던지면 된다. 지리어를 던질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구축을 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1 완성. 우리가 처음에 이걸 나오게끔 하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먼저 SQLite 이제 다 설치가 됐고 이제 이거 프로그램 1은 파이썬 코드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SQL 코드에서 작성을 한다고 했죠. 파이썬에서 작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DB에서 이제 SQLite 콘솔 창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거기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SQLite에서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림과 같이 두 단계로 진행하면 완성이 된다. 이거 다 설명드렸죠. 헤드온, 모드 컬럼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다 입력한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열 컬럼을 보이게끔 해준다는 거 열 알겠죠? 그리고 모드 컬럼은 이렇게 왼쪽 정렬 정렬이 잘 되게끔 보이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렉트 설명드렸죠. 선택하다 아스타리크 모드를 from 누구로부터 유저 테이블로부터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끌어야 되니까 그 테이블이 속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하거나 열려면 우리가 오픈하고 .open입니다. 참고로 .open해서 네이버 DB 하면 이게 만약에 있으면 그냥 열리고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져요. 알겠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databases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 이 네이버 DB가 생성이 됐으면 그 경로가 다 나와요. 알겠죠? 예. 그래서 open database 이런 명령어를 실행한다. 이 명령어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열어주고 없다면 새로 생성을 한다. 다음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네이버 데이터베이스 이름 네이버 DB가 생성된다. 물론 당연히 네이버 DB가 열렸기 때문에 네이버 DB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네이버 DB에는 네이버 DB만 현재 만들어 놨지 안에 테이블을 만들어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어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점 테이블 하면 거기에 있는 테이블들이 쭉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해봐야 테이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한번 보시면요. 자주 사용하는 SQLite의 명령어들인데 점 테이블 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목록을 보여주고요. 점 스키마하고 테이블 이름을 하면 테이블의 열 그리고 데이터 형식 등의 정보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MySQL이나 이런 데서는 describe라는 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헤더온, 점 헤더온은 셀렉트 문으로 출력될 때 헤더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고 점 모드 컬럼은 셀렉트 문으로 출력할 때 컬럼 모드로 출력을 한다. 그리고 점 퀴트는 말 그대로 SQLite를 종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셀렉트 사용문 사용하기 전에
점 헤드온 그리고 점 모드 컬럼을 설정을 하면 우리가 눈에 보기가 좋고 가독성이 좋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 이제 네이버 DB에다가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DB 안에다가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SQL 구문 형식은 이렇습니다. 문법은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대문자를 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하고요. 그러면 테이블을 생성하겠노라 만들겠노라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괄호를 열어주시고 열 이름 1 그리고 이 열은 어떠한 데이터 형식이냐 지정을 해주고 열 이름 2 역시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create table user TB를 만든대요. user table을 만든대요. 그래서 여기에 id 하고요. id가 열 이름이에요. 그리고 캐릭터 4 그러면 이건 문자를 네 문자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4바이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저 네임 열 이름입니다. 이건 유저 이름은 15바이트로 문자열 형태로 받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메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캐릭터 15바이트를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할당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birth year는 int 타입으로 숫자형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테이블이라는 명령을 치니까 유저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점 스키마 유저 테이블을 하니까 이 테이블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그러한 내역들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필요 없어. 근데 필요 없어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들은 웬만하면 안 지우는 게 좋습니다. 현업에 가셔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자, 생성된 테이블을 삭제를 하려면 드랍 테이블, 드랍, 뭔가를 떨어뜨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 이 만들어진 테이블이 데이터도 물론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드랍 테이블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실습을 할 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는 생성한 회원 테이블에 행 데이터를 입력할 차례가 되겠죠. 행 데이터를 입력하는 SQL문 형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어디다가 저장하고 이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는 그죠? 그래서 테이블 이름을 넣어주고 어떤 값을 넣어줄까 이렇게 하면서 values라는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값들을 이거는 문자니까요. 이렇게 코테이션으로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마지막에 1990은 인트형이었죠. 그런데 얘는 인트형이기 때문에 코테이션을 줄 필요가 없죠. 예. 이런 형태로 4번에 걸쳐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한번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갈로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셔도 계속 연달아 4번 갖다 붙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실습을 통해서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입력을 했고 그리고 입력을 해서 select asterisk 그리고 뭡니까? from user tabl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4개의 데이터가 쫙 출력이 됩니다. 알겠죠? 혹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다면 delete from 하고요. 테이블 이름하고 where 하고요. where는 조건절입니다. 열 이름을 주고 값의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delete from 테이블 이름까지만 딱 줬어. 그럼 이 데이터 다 날아갑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테이블에 가서 열을 다 날려라 이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해당하는 내가 만약에 테이블을 날리고 싶으면 해당하는 데이터만 날리고 싶다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where 해서 이거는 id잖아요. 그러면 열 이름이 id예요. id에다가 여기에다가 니꼬로 하고 여기에다가 john이라고 이렇게 하나만 딱 넣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요거 하나만 날라갑니다. 요거는 실습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행 데이터 값을 수정하려면 update를 구문을 이용해서 테이블 이름을 짓고요. 그는 set 지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열 이름 역시 주고요. 새 값 하고요. where 조건 또 안 주면요. 이게 전부 다 값 다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where절이 조건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 이름 주고 값 형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실습 시간에 같이 두세 번 해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조회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 조회 및 활용하는 구문은 SQL문은 select로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결과로 데이터가 우리가 내 건을 앞에서 입력을 했다 그죠? 내 건은 확인되었으므로 프로그램 1은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다. 그래서 select from 테이블 이름 하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긁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특정 데이터가 특정 아이디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또 역시 여기에는 where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where. 아시겠죠? where 조건이 들어가서 아이디가 존, 니꼬르 존인 것만 추출하면 한 개만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자, 아무튼 요것도 있는데요. 뭐 오더 바이도 있고 이런 것들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 요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프로그램 1 완성해서 select 요거 한번 보시죠. select id, birth year from user tbl, user table, 그리고 where 조건절 줬어요. 그죠? 그래서 birth year가 그래서 태어난 연도가 1990년 미만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그죠? 그러면 1990도 포함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니까 1990년, 88년, 그리고 1980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아이디를 여기에서 아스타리크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컬럼명을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출력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요 두 개 값이 출력이 세 개의 행으로 값이 출력이 된 거고, 그리고 얘는 select from user table where id 리, 그러니까 아이디가 리인 놈만 출력해라. 그럼 한 건만 출력이 되겠죠. 리 하고 리 파일, 이거는 전체 다를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4개의 컬럼이 다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select asterisk from user tbl order by birth year가 있습니다. order by는 오름차순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정렬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order by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980년 birth year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맞나요? 예, 이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order by 하고요, birth year 하고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descending의 약자인 DESC를 붙여주시면 거꾸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내림차순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했다면 .quit 해서 SQLite를 빠져나가는 구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0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디와 출생 연도를 확인하는 게 1번. 그리고 아이디가 리인 사람의 모든 정보를 줘야 하는데 모든 열을 의미하는 거 아스타리크. 그리고 3은 조회한 결과를 정렬하고 싶을 때는 order by. 나중에 그룹을 지을 때는 그룹 by를 씁니다. 예. 그리고 전체 테이블의 출생 연도가 작은 오름차순 순서로 정렬하려면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order by 하고 기본적으로 ASC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예요. ascending. 알겠죠? ASC. 그 다음에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조회하려면 맨 뒤에 DSC, descending이 붙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내림차순으로 내려옵니다. 기본값이 ASC이기 때문에. 그리고 4번은 모든 작업이 끝나 SQLite를 종료할 때 우리가 .qui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이게 감사합니다가 아닌데 아직 제가 덜 만들었거든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 프로그램 1을 완성하는 것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정리할 내용들이 꽤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두시고 다음 실습 시간에 같이 임하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